한 주간의 고급주거 부동산 시장과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려 보려고 PD님과 많은 회의 끝에 세 가지 토픽을 가져왔는데, 이 세 가지 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주간 대략 어땠는지, 또 사실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해요.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런 게 좀 많은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입이 아프니까 PD님이 먼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지쳤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메리트 있는 거를 찾는 분들도 좀 있고, 그걸 좀 잡은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거래된 것 중에. 네, 실제로 거래된 것 중에도 있고, 그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거를 옆에서 지켜봐도 이렇게 메리트 있는 거를 찾는 분들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를 좀 느껴지는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그게 좀 있었고,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화장실 갔다가 그 저희 건물에 있는 다른 그 중개법인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누가 말을 걸길래 누구지? 이랬는데 그분이 요즘 좀 확실히 작년 12월 이럴 때보다 낫죠? 질문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토지 건물 하시는 분이거든요. 낫죠? 이래서 확실히 그때보다는 진짜 그때는 시장이 멈춘 느낌이었는데 분위기 확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몇 명의 중개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뭔가 서로 딱 만나면 뭔가 말없이 이게 너무 조용하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매수 움직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토지 건물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뭔가 바쁘게 막 다니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쪽으로 좀 문의량이 많이 늘었겠죠, 당연히. 강남에 뭔가 이제 빌딩이나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이런 데서.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영상에는 다루지 않지만 또 지난주에 또 제가 사전점검, 하트텐 삼성 사전점검도 다녀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이 착착 움직이고 있고, 올해도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미리 체험해봤다, 그런 측면에서 알찬 한 주였다. 알찬 한 주였죠. 알찬 한 주였죠. 알찬 한 주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바빠도 그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바쁜 거랑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예를 들면 일단 뭐 매수 문의를 하거나 뭘 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강남에 이런 거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뭐 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좀 화제되고 있는 뭐 둔촌이나 장위, 철산, 이런 토픽을 사실 우리 투자자들끼리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박태영 TV는 최근에 좀 고급 주거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간 박태영에서는. 그런데 솔직히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좀 친한 투자자 겸 손님 뭐 이런 분들이랑 뭐 이렇게 저녁 먹고 술 먹으면 할 때는, 야, 둔촌을 고민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 대박인가.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이 기회가 그냥 깔려있는 시장이다. 아니, 둔촌을 고민해? 야, 그 장위를 그냥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그냥 좀, 그 중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젊은 투자자들은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냥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한참 싼데, 근데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진짜 얼마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이 지금 서울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하이엔드 상품들이 공급이 끊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지금 금융권에서는 분양 사업지 자체를 검토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이고 뭐 하이엔드 주택 분양이고 간에 분양 관련 검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급량을 늘리고 뭐 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소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이 금융업계에서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 근데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더라도 이 서울의 인구, 그 중에서도 서울에 이렇게 중심지에 붙어있는 지역들의 인구는 줄 것 같지 않아. 인구 밀도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 투자하는, 이런 뭐 분양권 투자하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사실 빠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 보이는 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들에 들어가고, 또는 둔촌이랑 이런 것들이 완판되고, 장위 같은 거 완판되고, 철산도 거의 이제 분양 거의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신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토픽으로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다시 원래 주간 박태양의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강남 부동산, 이제 고급주거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토픽은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만한 한남더일 26평형 28억 2천 거래를 첫 번째 소식으로 좀 가져와 봤고, 두 번째로는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에서 보증금 15억에 월세 600만 원 거래 소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마제스 힐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 분양 상품이 저희가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그 분양 단지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고객 관람을 시작하면서 이제 청약을 시작하는, 그게 2주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게 또 고급 주택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관심을 좀 받을 것 같다. 요것들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남더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보면 일단 이 한남 더힐이라고 하는 이 600세대의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에서 그 26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혼자만 소형으로 이렇게 있는 133세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2월 2일 날 계약된 28억 2천만 원 거래,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딱 이 가격을 들었을 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거래 자체가 저희가 최근에 박태양 TV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런 초고가 고급 주택들의 매수 수요층이 최근에 많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런 하이엔드 주택, 뭐 더힐, 나인원,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정말 1도 안 빠져. 지난 한 3개월 정도간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좀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매수 수요도 전혀 없고 거래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최근까지 그 3개월 동안에도 정말 가격이 1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탠스가 공격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한 1월 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을 보면은 고점 대비 가격을 보면은 1도 안 빠진 건 또 아니에요.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이제 고점이 작년 5월 17일 날 거래된 30억, 이 한남 더힐 26평형에서 최고 거래 가격이에요. 근데 그거 대비 1억 8천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산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니 최근 같은 때 거래됐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한 고점 대비 20%는 빠지거나 뭐 많은 거는 30% 빠진 거에서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주르륵 생기고 거기서부터 반등이 되고 이런 흐름인데, 이거를 왜 사지? 고점이 30억인 거를 28억 2천에 왜 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이 네이버 부동산에 잠깐만 들어가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매매 카테고리에서 낮은 면적수로 보게 되면 더힐 26평형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제일 낮은 게 30억이에요. 전 고점인 거죠. 전 고점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게 30억이고 그 이외에는 20억대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28억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고점 대비 한 6%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6%. 그러니까 6%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라, 이게 다른 일본 아파트 시장을 보던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짧게 코멘트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이거를 매수한 이분이 더힐 26평형의 그 매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꽤 많은 공부량과 리서치를 통한 매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그냥 이게 한눈에 보기에는 아니 지금 같은 시국에 6% 빠진 걸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지금 이 거래가 1도 안 빠진 거래는 아니지만 나인원 더힐에서 통틀어서 유일한 소형 평수라서 조금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더힐 26평형도 다른 이 정도 비슷한 면적의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 정도까지 안 빠졌으면 이거가 더 내려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런 생각이 매수 결정하는데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좋은 매수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뭐 투자로 보든 실거주로 보든 간에 이 비슷한 금액대에서 겹치는 집들이 많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데. 근데 아마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이거를 그런 단순 투자의 목적은 아닐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강남이나 한남동 같은 데 있는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사실 전세가율이 낮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서의 그런 투자처로서는 메리트가 많이 적어요. 근데 이 정도 금액, 한 30억 언저리의 금액으로 내가 실거주할 집을 사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택지들 대비해서 이 더힐이 대지지부도 많고 최근에 흘러가는 흐름을 봐도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것들이 더 나중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흐름을 봐도 가격이 안 빠지고 방어가 잘 되는 모습, 그리고 그 단지 안에서 이런 대형의 우리나라 최정상급 주택들이랑 같이 있다는 것이 좋은 영향이 있구나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번 한남더힐 26평형 28억 2천 거래 소식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나인원이나 더힐이나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하이엔드 주택들 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을 또 따로 찍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 박태양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많이 좀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뭐 초대형이나 대형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더힐 26평형 같은 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좀 많이 낮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이랑 같이 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의 월세 15억에 600만 원 거래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에서 2월 21일 날 15억에 600만 원 월세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반가운 거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37평형 월세 거래가 1년도 넘게 없다가,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있었던 게 마지막 거래예요. 근데 그럼 그거 대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냐를 한번 먼저 본다고 하면은, 작년 1월 23일 날 있었던 17억에 370만 원 거래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보증금은 2억
가격이 낮아졌는데 월세가 23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오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월세 가격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1억에 4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서 본다고 했을 때 17억에 370만 원 거래는 26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15억에 600만 원 거래된 거는 30억 정도의 전세 가격으로 환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이제 4억 정도가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그 전에 박태양 TV에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시장 2년차를 리뷰하면서 좀 자주 했던 얘기 중에 이 37평형의 월세에 영향이 조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리뷰했던 뭐 1월 초나 아니면 작년 말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의 월세 매물들을 보게 되면 뭐 10억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실거래 가격들보다 보증금은 좀 낮은데 이 월세가 높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는 뭐 15억에 600, 17억에 370 이런 식의 거래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약간 월세라기보다 좀 반전세 같은 느낌의, 그냥 보증금 좀 많은 게 좋고 월세 적은 게 좋은데요, 약간 이런 거래가 된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PD님 볼 때? 그게 좀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최근에는 오히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려고 하죠. 근데 이게 좀 반대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게 좀 재밌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아크로솔 포레스트 단지의 특징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하이엔드 부동산의 특징인지 앞으로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 추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가 조금 많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부영부지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상복합이라는 것 때문에 더일 나인원 같은 것들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 가격이 좀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물론 거래된 건 없지만 실제로 이런 저희가 거래하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매매 가격도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의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단지 내에서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월세보다 약간 반전세 위주의 그런 수요들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먼저 찍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환산해 봤을 때 30억이었잖아요, 전세 가격이. 근데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의 전세를 보게 되면은 30억의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낮은 가격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반전세 위주의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전세 수요에서 넘어온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난 전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월세가 더 싸. 월세를 비교해 보니까 한 뭐 28억이야, 27억이야. 이러면 월세가 더 메리트 있으니까 오는 건데, 전세도 30억이고 월세도 30억이야. 환산했을 때 그런 금리 같은 것들 따져서 전월세, 전환료 따져봤을 때 비슷해. 이러면은 이제 충분히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 이런 30억 정도의 거래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월세의 비중이 높은 것보다 이제 반전세 위주의 거래가 됐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10억에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전세로 환산해 봤을 때 30억 중반 정도의 전세 가격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가격적인 비교로 봐도 지금 이 15억에 600만 원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실거래 가격들이랑 비교를 봤을 때 어떠냐를 보면은, 그 재작년 이제 입주장 당시에 적게는 뭐 19억부터 높게는 26억까지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3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쭉 듣다 보면은 뭐야, 많이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전세 월세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걸 이야기하는 시점이 아니라 웬만한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도 전세 가격이 쭉쭉 빠져서 주인들이 4, 5억씩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랑 이제 비례해서 보면은, 아까 전에 한남더의 26평형도 그렇고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도 그렇고,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일은 고점 대비 6% 빠지니까 바로 매수 수요가 붙어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완전히 초대형 하이엔드 주택은 아니지만 그 단지 내에 가치 있는 이런 중소형 면적, 중형 평수 30평대나 뭐 20평대 이런 것들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그냥 20평대나 30평대끼리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와는 흐름이 확실히 다르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 가치적으로도 볼 때도 뭔가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제 월세가 거래되는 것들이 워낙에 높게 거래되는 모습들을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데이터들도 다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의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은데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 좀 월세가 강세다. 두 번째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좀 월세가 강세다. 이것들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좀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는 뭐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요즘 이제 고급 주택 시장의 수요층들이 좀 젊어지게 되면서 이런 하이엔드 주택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좀 경험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2년 살아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한남더일 살아보고 싶어 궁금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반영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최근에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이면서 한강뷰가 내려다 보이면서 또 그냥 내려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 그까지 강줄기가 쫙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워낙에 멋있게 좀 노출이 돼 있고 브랜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액의 월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젊은 부자, 고소득자 뭐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타겟이 좀 우선적으로 될 만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모이면서 이 월세 가격이 빠지지 않고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제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PD님과 또 숙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제스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이제 분양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정말 이제 좀 치가 떨리는 정말 이제 분양은 이제 안 돼. 분양은 이제 나오기도 어렵고 분양 잘 되지도 않아. 이런 이슈가 정말 많은 이 시국에 그냥 비싼 분양 상품도 아니고 최저가가 100억이 넘는 하이엔드 주택이 이제 분양을 한다. 근데 심지어 고급 주택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어.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마제스 힐이라고 하는 이 하이엔드 주택 분양 상품이 방배동에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총 28개의 하이엔드 주택이 들어오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개를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14개 세대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2월 17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3월 10일까지 이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고객 초청 관람을 하면서 청약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고급 주택 시장의 수요층들이 이 마제스일이라고 하는 상품에 좀 관심을 보이는 이유와 또는 이제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같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앞으로 분양은 당분간 없다라고 좀 전망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분양하는 초고가의 하이엔드 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이 단지 안에 이 28세대 중에 가장 비싼 이 슈퍼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억 정도로 분양을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요 관련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또는 방배에 500억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단지가 어딘가 찾다가 마제스 힐이래 이제 곧 분양을 한대 얼마야 일반 세대 얼마야 어떻게 꾸려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단지인데 드디어 이제 여기 사업주체 측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관람을 이제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청약도 받는 거기 때문에 요때 일단 관심은 많이 받게 될 것 같은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딱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이제 2월 22일 수요일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이게 사실 마제스일이 최근에 좀 보기 힘들었던 기업인 타겟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하는 이런 하이엔드 주택의 수요층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많이 낮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이런 하이엔드 빌라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생기고 뭐 파르칸남이나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29나 이런 것들이 분양이 잘 되고 가격도 오르고 이럴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것들의 평균 구매 연령이 생각보다 낮아요. 뭐 40대 이런 이제 기업의 대표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연예인 아니면 뭐 스타 강사 이런 분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낮죠. 근데 이게 아예 대놓고 전통의 부자 기업인 대상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게 다소 이 수요층들이 볼 때 약간 올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방배동도 그런 부촌인 건 알겠는데 약간 내가 가기에는 좀 무리인 거 아닌가. 나는 청담동 한남동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지금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상품을 바라보는 이 단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약간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방배동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자들은 다 청담동 한남동 뭐 아니면 성수동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소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현 시점에 가장 많은 팔로잉이 있는 이런 젊은 부자들이나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하이엔드 주택, 하이엔드 아파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아파트 중에 물론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뭐 시그닛 레지던스 같은 한강뷰 특화된 화려한 아파트도 있지만 나인원 더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팔로잉을 받고 있고 오히려 가장 많은 좀 인기를 얻고 평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시그닛 레지던스처럼 화려한 한강뷰가 있지도 않고 뭐 고층의 이런 화려한 주택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네에서 오는 부촌의 느낌 또는 무형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좀 프라이빗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젊은 부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제스 힐도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과 이런 주차 관련된 내용 또는 뭐 그런 다른 것들에서 이런 영앤리치 젊은 부자들이 좋아할 법한 요소들이 채워지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약간 좀 변동 사항이 생긴 게 있는데 원래는 지하 3층까지 파서 이제 자주식 주차가 일반 단층 세대 같은 경우에 5대가 되는 거였는데 한 층을 더 내려가서 한 대씩 더 늘려주는 그리고 주차폭 자체가 기본적으로 광폭이고 아주 넓은 데는 그냥 초광폭을 넘어서 3m에 달하는 그런 주차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5m 정도만 돼도 이제 강폭이라고 하고 나인원 같은 데도 광폭이라고 하고 고급주택들도 아주 넓은 데에 좀 예외적으로 2.7m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지 이런 평균 주차폭이 2.5m를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웬만한 고급주택도. 근데 이런 주차폭적인 부분과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일반 세대가 이제 5대에서 6대로 늘어나고 또 그 슈퍼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11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수요층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요층의 연령대 자체가 뭐 40대 기업 대표 막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슈퍼 영앤리치라고 불릴 수 있는 최근에 이런 뭐 40대 적게는 정말 30대 후반 막 이런 젊은 부자들의 니즈를 최근에 좀 반영을 했구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의 부자 기업인 타겟 상품이 맞지만 그런 기업인 자체의 연령대가 최근에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전반적인 이 고급주택 시장의 수요층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아우러지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28세대 중에 10세대 정도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분들인데 그런 분들 자체가 좀 전통의 부자 또는 기업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뭔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다소 한적하면서 프라이빗한 곳에 있는 주차 대수 아주 넉넉한 이런 집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될까? 아마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이런 좀 최근에 적극적인 수요층 분들이 많이 다녀오고 나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결과가 나올 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이 생각 못하는 것 중에 실제 수요층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좀 이유 중에 최근에는 이런 분양 사업지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분양하는 거 맞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분양이 워낙 연기되고 막 이런 것들도 많고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 이슈나 자금 조달 이슈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전반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마제스일 언급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 전통의 부자 기업인 타겟 상품인데 내 집 안으로 차가 들어와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 전통의 부자의 어르신들 타겟 상품은 아니라고 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앤리치들이 좋아하는 것과 영앤리치 타겟 상품은 뭔가 발랄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박태양 TV에서 사실 여러 번 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런 젊은 영앤리치 뭐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BTS 같은 분들 봐도 나인원 더힐 같은 데 많이 사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젊은 부자들 중에 그냥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런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 같은 때 이제 영앤리치 타겟 상품이라고 하면은 뭔가 새하얗고 뭔가 발랄한 컨셉의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이 정말 정점에 있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중후하면서 프라이빗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내 생활권하고 가까우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남동에 있는 이런 단지형 고급주택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마제스일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이 약 2주간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고객 추천 관람과 청약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같이 이런 분양 영업을 하고 있는 더 페리스 실상 관련해서도 조만간 또 다뤄보고 또 많이들 문의하셨던 내용들을 또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박태양 한 주간의 고급 주거 부동산과 강남 부동산 시장의 소식을 좀 응축해서 가져와 보려고 하고 좀 짧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좀 길어져 버렸고 근데 제가 또 말을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다소 배가 고픈 상황인데 빠르게 마무리하고 좀 음식물을 섭취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박태양은 약간 좀 일정을 땡겨가지고 저희가 촬영과 지금 업로드 텀을 좀 땡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게 사실 2월 3주호인데 이미 조금 2월 3주차가 좀 지난 시점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땡겨서 정말로 2월 이제 4주호는 2월 4주차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업로드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강남 부동산, 고급주거 부동산 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소식, 재미있는 소식들을 가져와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 Lavender elixir, so